지금 현 시국에서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몇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위원장님. 네, 예,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선호입니다. 지금 이 자릿한 겨울에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또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번 이 탄핵 전선에 뛰어든 분들을 보면 정말 10대부터 20대, 30대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장님.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응원봉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직접 만들지 않았고 또 저것도 기부해 응원봉이라서. 주셨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부해 주셨습니다. 보면 그 뒷화면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런 시위 문화가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이런 시위 문화까지는 없었잖아요. 네, 처음 보는 건데 저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뭐 하여튼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화면 이제 네, 됐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요. 이제 지금 현재도 내란이 진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내란의 주범 중에 한 명인데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태를 최대한 빨리 종식시켜야 경제도 안정이 되고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 시민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울산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계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워낙 오랜만에 계엄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잘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계엄이 그대로 있다면 울산시장이 1년 대장이 하고 있고 대령이 하고 있고 울주 군수를 중령 일대 대장이 하고 있고요. 범서업장이 육군 대위가 나와 총을 들고 지금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양구에는 총을 들고 가서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 점령을 하든 아니든 계엄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제로 80년대를 겪어본 사람들은 아니 길거리를 가다가 침을 뱉어도 그냥 데려갔고요. 그리고 이 깡패를 소탕한다는 명분하에 삼성교육자라는 걸 만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을 다 가두어서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이 봉을 들고 나와서 젊은 층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유혈 사태, 피로 물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서 너무너무 아찔하고요. 또 그러나 이 시위 문화가 바뀌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서 울산에서도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만이 8년 전에 이런 거 기억나시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끝나는 것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소리가 날 때까지는 울산 시민들이 지금과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나와서 이 봉을 들고 투쟁해 주시면 반드시 시민이 이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보니까 20, 30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야, 저기 가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이놈들이 계엄을 성공을 했다면 시민들이 막 막아서서 그 계엄 해제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피바다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80년대에 그 광주 민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부분 계엄이 일어났거든요. 네. 부분 계엄이라는 건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계엄인데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국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전국 계엄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피바다가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울산도 그쵸. 그 젊은 애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탱크 앞에 총 앞에 나가면 강제 진압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주셔서 국민들이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옛날에 80년대인가 하여튼 계엄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그게 얼마나 그 내리에 박혀 있으면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때 당시에 군인들한테 차 타고 가는 차가 제대로 빨리 안 선다고 끄집어내서 그 운전자를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부산이긴 하지만. 야, 그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윤석열의 내란은 이미 확정적으로 내란범인 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 내란범의 계엄 해제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탄핵에도 반대표를 던진 울산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70% 이상이 부울경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하고 계엄에 반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기현, 뭐 윤석열이 꽂아놓은 그 국민의힘 전 당대표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의 술친구 박성민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제 윤석열 편에서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민주공화국에 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 민주공화국은 말 그대로 주권재민이잖아요. 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근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그 내란범에 동조한다는 것은 어쩌면 친일이나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울산에 김덕임 시장을 비롯한 그 실질적으로 울산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 기초광역의원들, 그리고 이 박성민, 서범수, 김기현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죠.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고요. 그래야만이 다음에라도 다시 울산에서 펴 주십시오 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역시 저보다는 훨씬 나으신 분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나쁜 놈들 처단해야 되지 않나, 뭐 하여튼 혼내줘야 되지 않나 이러는데 한 번 더 어떤 기회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근데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돌아오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시민의 정말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시민의 편에 서야지. 정치인이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결단해서 사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시민들이 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주심으로써 또다시 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제대로 된 울산의 의원들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하는 걸로 바뀌었던데 그 시민대회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그 민주노총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 10대, 20대, 30대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시위도 시국 대회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속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런 그 범민주 진보 진영 이쪽의 결속력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보면 네. 역대로 지금만큼 범민주 진영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건 처음인 것 같고요. 8년 전에 그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시민들의 목소리, 그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라 여기에 대해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울산에서 결속력 있게 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이 수구 정당을 뛰어넘은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의힘을 좀 밀어내는 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들이 경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울산 시민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앞장서서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면 왜 울산 시의회 같은 경우에 22명의 시의원 중에 20명이 국민의힘인데 아직까지 그 시의장을 못 뽑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운다고. 지금 그게 벌써 한 7, 8개월 지난 것 같거든요. 해를 넘길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을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시민들이 야 이놈들이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시의장 하나조차 못 뽑는 이런 오합지졸 같은 시의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란범 이런 거나 동조하고 이런 사실을 시민들한테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환율이 1,200원이 갔을 때 네. 전국 언론들이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예, 대한민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1,400원이 훌쩍 넘어가도 지금 1,450원. 예, 그런데도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언론들이 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울산에서도 언론 지형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언론 지형을 바꾸는데도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저널 같은 신문, 언론 또 방송사도 제대로 된 방송사들이 나와야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정말 100만 조회 이런 유튜브가 울산에서만 딱 생기면 그것도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얼마 전에 제가 울주군에서 네. 미래를 본 게 있거든요. 제가 있을 때 그 3평 폐기물 처리장을 네네. 제가 2번이나 불허 처분을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지금 허가를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 물론 먼저 제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그 남사모라는 네. 이 조직이 있어서 네. 그분들이 나서면서 확 달라졌거든요. 여론들이 확 저희 달라졌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되면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죠. 네. 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요. 뭐 이 외에 시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딱 아까 그 우리 버스 노선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은 환승 체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환승 체계는 주 노선이 있어야 되는 게 환승 체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울산시가 추진을 하고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왔던 이 트램이 서고 네. 그 다음에 철도망이 들어오고 난 뒤에 환승 체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직 돈 조금 작게 할 수 있는 울산시가 들어가는 돈 작게 쓰기 위해서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울주군 범서의 천상 같은 경우는 9시만 되면 모든 게 끊긴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상은 계엄을 떠나서 야간 통행 금지까지 하느냐 이게 있거든요. 이게 실제 울주군 같은 경우, 북구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들이 타는 게 버스인데 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 제가 저희 모친 얘기를 해드릴게요. 버스는 학생 아니면 노인네들 타는데 그거 환승하라 그러면 내가
아픈 허리 갖고 2번 갈아타고 이래야 되나 뭐 이렇게. 아니 그 환승 체제도 서울처럼 네. 그 광역시처럼 전철이 다니고 그 전철 앞에 대주면 전철은 빠르게 다니니까 타고 환승하고 할 수는 있는데요. 울산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버스를 환승. 그러면 언제 온다는 것도 아무 그거 없이 교통약자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그 대화시장에 오는데 몇 번 완성해서 어떻게 온다만?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충 오늘 결론 2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나라에는 윤석열이가 날리고 울산에는 김두겸이가 좀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것 같다. 너무 말이 셌나요? 말을 좀 시민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김두겸에 관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의회 포함. 네.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또 다른 일로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